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참 좋습니다. 24년 지난 12월과 지난주까지 우리 을사년 신년 운세, 각 일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일간의 운세에 대해서 개괄적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고요. 지금도 감동의 바다에 빠져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반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운세는 살짝 뒤로 하고요. 이 사주명리의 세계, 제가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던 그 커리큘럼 스케줄대로 또 조금씩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사주명리의 기초 파트에서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본 개념과 기초 지식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주명리학의 끝은 없다고 봅니다. 머릿속부터 음양, 오행, 십천간, 십이지지, 또 지장간이 있을 테고요. 물상론도 있겠고요. 일주론도 있겠죠. 격국용신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야 할 것과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길이 태산이라는 거 사실 조바심도 납니다. 좀 갈증, 답답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년 운세, 또 절운, 월운이죠.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고 방대한 양의 이 커리큘럼 속에서 가끔은 좀 힘에 부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제쯤 끝나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의 공부는 끊임없이 계속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면 또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늘고 긴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한 줄기 스포트라이트가 되고 우리 삶에 큰 임팩트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이 십천간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음양의 흐름도 시간의 흐름, 또 사주 원국 속에 8글자 사주 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8글자는 전부 나의 글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갑목과 을목의 오행적인 특징, 사람의 성향, 사람들 속의 관계, 인간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 속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는지 한번 알아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강 이후에 시작되는 그런 다음에 오는 갑목, 을목이죠. 그 다음에 오는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커리큘럼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쯤 가시고 계시는지 아시겠죠? 이번 시간 병과 정, 다시 말해서 천간의 오행, 병화와 정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많은 사주 원국의 변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병화와 정화를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이런 베이스는 무엇일까? 또 어떤 성향과 기운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특히 이 병화와 정화인 사람들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한번 알아보고요. 이런 베이스가 계속 녹아들어서 사주 공부가 한 단계 더 진척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음양과 오행 시간에 이런 병화와 정화가 양과 음으로 나뉘죠. 이런 양과 음의 특성, 그리고 목화토금수의 특성, 기질 등은 한 차례 기본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간이죠. 천간, 하늘의 기운, 십천간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원국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명을 보는 시간입니다. 물상론적일 수도 있으나 사주 원국 속에 사람의 특성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명과 함께 병화의 특징을 나열해 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어떤 거냐면 마인드맵입니다. 병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뇌 구조 안에 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특히 이 병화일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뇌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나중에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뭘까? 빨리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지만 어떤 게 답인지 좋은 도구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 마인드맵이라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또 오래 남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니까 이 병화, 정화의 대명사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공부하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천간의 10글자가 사주원국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 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렇게 사주원국이 있어요. 위에 게 천간이죠. 자, 이 천간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각각 내가 속해 있는 동네, 일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놓여 있는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간은 하늘, 남자, 남명, 남자의 공간, 또 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놓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간이 합하거나 천간이 소통을 상대방과 잘하게 되면 아, 우리 겉궁합이 잘 맞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혼할 때 궁합을 볼 때 겉궁합, 속궁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겉으로 드러나는 기운, 이 말이 겉궁합입니다. 잘 드러난 겉궁합, 조화로운 천간의 기운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병화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병화, 양화입니다. 양의 화기운이라는 겁니다. 그쵸? 물상적으로 태양입니다. 태양, 어떻습니까? 막 이글거리죠. 화끈하고 뜨거운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맨 눈으로 쳐다보면 실명할 것 같은 그런 강렬한 느낌도 있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제가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붉은색, 적색이 되죠. 또 방향으로는 남쪽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한 오행의 성정으로 봤을 때는 바로 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의 범절할 때 예의죠.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앓고 밝힌다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태양처럼 온 누리에 자신의 빛을 밝히려고 하고 세상을 환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임에 갔을 때 이 병화와 정화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양화인 병화의 입장에서 보면 성격이 아주 밝습니다. 약간의 주책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옆에서 보면 좀 창피하긴 한데 분위기를 밝게요.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차가웠던 냉담된 그런 분위기를 잘 깨주는 그런 수더분한 이미지입니다. 간만에 만나서 아니면 처음 만난 사이라도 그 어색한 분위기는 이 병화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모임에는 이 병화일간의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명리 모임을 주최하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만들 때 저는 일부러라도 우리 여기서 병화일간 손 들어보세요 하고 병화일간 먼저 자기소개 시킬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분위기를 재밌게 밝게 그리고 자기를 잘 드러내는 그런 성격이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요. 또 서먹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주 밝게 좋아질 것이니까요. 자, 이런 반면에 정화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살짝 다른 점은 이 정화는 조금 깔끔합니다. 은은하게 자신을 드러내죠.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촛불, 등대의 물상이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 몸의 신체기관,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런 오행을 구분해 놓은 것이 있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목화토금수는 대표적으로 담소위 대방, 간심, 비패신,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요. 또 목, 설, 구, 비, 이라고 하는 또 오간이 있어요. 연결해 보면 이 목 중에서 간목은 바로 담, 쓸개라는 거죠. 자, 우리 왜 담이 크다, 배포가 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쫄지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목 중에서 을목은 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침묵에 잠긴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표현 없이 묵묵히 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신체기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목은 담, 쓸개하고 간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간목은 담, 쓸개를 나타내고요. 을은 간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는 소장과 심장인데요. 양화인 병화는 특히 소장을 나타내고요. 음화인 정화는 특히 둘 중에서 심장을 나타냅니다. 토는 위장과 비장을 나타내죠. 그 중에서 무토는 특히 위장을 나타내고요. 기토는 특히 비장을 나타냅니다. 또 금이 있죠. 이 금은 신체 기관 중 대장과 폐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경금은 특히 대장을 나타내고요. 신금은 폐를 나타내죠. 이쪽에다 쓸게요. 목화토금수. 수는 방광과 신장을 나타내는데요. 이 중에서 임수는 특히 방광을 나타내고요. 개수는 특히 신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담, 소, 위, 대, 방 이렇게 읽었고요. 또한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이런 오행과 신체 기관을 보면 건강을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사주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이 많거나 적을 때, 그리고 오행의 흐름이 끊어져 있거나 또 막혀 있을 때, 아니면 오행이 이렇게 극을 당해서 본인의 기능을 잘 못할 때 말씀드렸던 이런 신체 기관에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목화토금수의 오행인자가 의미하는 이런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또 얼굴 부위를 볼 때요, 여러분. 목화토금수 오행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갑자기 병화 얘기하다가 살짝 다른 쪽으로 좀 샜는데, 자, 그런 건 아니고 병화의 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자, 목, 설, 구, 비, 이. 목화토금수가 나타내는 얼굴 부위입니다. 자, 목은 눈 목자를 써서 눈이고요. 눈이죠, 눈. 그리고 화는 혀설을 씁니다. 혀고요, 혀. 그렇죠? 토는 입 구자를 써서 입이고요. 금은 받은 자에다가 코, 비 자를 쓰죠. 코고요. 수는 귀, 이자를 써서 귀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화의 기운 뭐라고 했습니까? 혀죠, 혀. 이 혀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 혀는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병화든 정화든 화를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은 이 설, 다시 말하면 썰이라고 합니다. 썰을 잘 푼다. 입담이 좋다. 약간의 비속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빨 잘 깐다. 좀 어감이 그렇긴 합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병화 정화 화를 일간으로 놓는 사람들은 그만큼 말 재주가 좋고요. 여러 대상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잘 표출할 수 있으면서 그 표현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로 모든 것을 밝히는 스타일입니다. 거짓이 없고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순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말이야. 야,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말로 시작하시는 분들. 사실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과 화의 영역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고 비밀이 없다. 이거는 반대로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비밀 유지가 어렵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 무덤까지 가져가야 된다. 알았지? 하면서 다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비밀인데? 라고 말하지도 않고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는단 말이죠. 비밀을 잘 지켜주는 영역은 바로 금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혀 끝, 말로 모든 것을 밝힐 수도 있는 이런 양의 기질, 병화, 정화 등의 사람들은요. 아주 밝지만 이 말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구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입 때문에 갈등의 요소, 그리고 잘못된 소문이 입으로 계속 전해져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가끔은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듯이 병화 정화들은 화남, 밝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밀을 좀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비밀이 없고 솔직 담백하고 예절 바르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하자면 혀 끝으로 말로 돈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 단, 생,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의 끝으로 만들생, 날생, 금을 만든다. 여러분, 화가 금을 극하죠. 화, 극, 금입니다. 상생상극에. 그렇죠? 화라고 하는 내가 금을 극한다. 우리 오행의 금은 어떤 의미였나요? 바로 명예, 결과를 뜻한다는 말이죠. 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비겁은 나고요. 십성에서 식상은 일입니다. 재성은 돈이고요. 관성은 명예죠. 그리고 인성은 공부입니다. 이렇게 나, 일, 돈, 명예, 공부,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 5가지죠. 그러면 화극금, 화에게 금은 바로 이 재성이란 말입니다. 극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극해서 취한다는 말이죠. 결국 화의 영역은 나의 혀, 이 말솜씨로 돈, 재성을 만들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딱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서 이래서 병화 정화를 일간으로 놓은 분들은 육체적인 업무, 몸 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입으로, 혀로, 말로 하는 그런 서비스, 교육, 또 강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 아나운서 될 수 있겠고요. 또 심지어는 이런 명리 분야 될 수 있겠죠. 회사에 있어도 발표 잘하고 또 장사를 해도 말로 손님 끌어들이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말로 사기치는 사기꾼 같은 그런 예도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류의 일에 강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병화 정화는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화와 정화 조금 더 한번 차이를 좀 볼까요? 병화, 정화. 자, 말을 많이 한다와 말을 잘한다의 차이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화는 말이 많다. 말이 좀 그렇네요. 말을 많이 한다. 라는 의미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구수하고 좀 순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화술이 높고 세련되지는 않았다고 좀 해야 될까요? 반면에 정화는 말을 잘한다. 화술이 좋죠. 좀 세련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또 유창합니다. 아무튼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병화는 드러내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혀로, 입으로, 몸으로 표현력이 뛰어나고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드러내는 것, 발산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외형을 좀 중요시합니다. 나를 꾸미고 드러내죠. 치장합니다. 가끔은 명품, 우리 허례허식이라고 하죠. 허영심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사치를 부리기도 하는 그런 성향, 외형, 외모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성형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 병화일간의 여성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병화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일간에 예를 들어서 일간에요. 간목이나 병화나 이런 무토일간, 간목이나 병화나 무토 등을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은 통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장자, 지, 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한 집안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많다.
만약 실제로 장남, 장녀가 아니라면 장남이나 장녀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 또 막내지만 집안을 책임을 지는 사람, 부모님을 챙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 병, 무의 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장자지상은요, 부모의 뭐 재산이나 상속, 증여, 또 부모를 모시고 집안 전체를 이끌어가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장자지상. 그렇죠? 남명과 여명, 뭐 남자와 여자로 좀 구분되어지긴 하는데요. 특히 여명,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 역할을 본인이 하고 또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지 않다, 팔자가. 이렇게 덜엇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 요즘 시대는 정말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하나의 뭐 트렌드인가? 흐름, 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여지는 요즘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그 자녀의 양육, 교육, 인생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마도 대부분이 이런 여자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그런 인생을 살겠지만 또 그래도 이런 장자지상의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꿋꿋이 잘 살아가려고 또 억척스럽게 잘 살아가서 내 자식 잘 키운단 말입니다. 이런 느낌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병화의 특징 조금 더 알아볼게요. 병화는 갑과 을에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결국 물상으로 보면 을목이 버티면서 유지했던 그 새싹 묘목을 이 병화가 폭발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거죠. 내가 1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했던 것을 계속 키워서 100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성분이 바로 병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포츠카, 레이싱, 경주 같은 거 보면 5, 4, 3, 2, 1 하면서 깃발 딱 내려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시동 미리 걸어놓고 부릉부릉 하면서 공회전 최대로 올리고 있죠. 깃발 내려가면 정말 미친 듯한 그런 굉음을 내면서 바퀴에서 막 열이 나죠. 연기처럼, 총알처럼 탁 튀어나갑니다. 일단 앞뒤 재지 않고 풀 악셀을 밟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해석을 하자면 이런 병화 일간들은 맹렬함, 화끈함, 정렬, 폭발적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단어들이 정말 화끈하죠. 대신 이렇게 화끈한 대신 점점점점 약간의 다혈질이나 급한 성격 이런 것들로 연결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 사람들은 이런 다혈질과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오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병화의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하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사람이 화가 많네, 여자가 사주가 세네, 말투가 차갑네, 말이 뾰족하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오해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폭발적인 그런 정열과 화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격 때문에 작은 그리고 잦은 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뭐든지 추진하고 열정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좀 실수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일이 커진 다음에 수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이 병화라는 천간은요, 우리 십성에도 한번 언급을 해봤었는데 이 십성 중에 편관이라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편관은 치우친 관직이라고 단어상으로 해석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칼을 든 장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두머리, 보스, 위험을 감수하는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고 떳떳한 그런 기상이죠. 공명정대합니다. 리더십이 좋고요. 원칙, 규범, 예의범절을 중요시합니다. 엄격하죠. 그래서 결국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듣긴 합니다. 자, 또 병화는
이런 예의 범절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여러분. 태양처럼 빛을 온 세상에 비추듯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예의와 격식을 차리고 인사를 잘합니다. 이런 격식을 차린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결국에는 외형을 조금 중요시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외형, 질서, 규범, 이런 위계 질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런 것들을 쭉 연상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볼까요? 병화는 양 중에 양입니다. 양의 극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화는 양이죠. 토는 중성이고요. 금수는 음입니다. 화는 큰 틀에서 양이긴 한데 병화와 정화로 나누었을 때는 병화가 양이고요. 정화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양의 극단, 다시 말하면 양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듯이 너무 강한 양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양이죠. 이 병화일간에 남자다. 그러면 이 병화가 너무 강할 경우 오히려 양기를 뻗치지 못한다. 반대로 이런 병화가 여자라면 오히려 음에서 양이 강하게 뻗어나와서 음양이 중성적으로 그런 성향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상과 관련된 건데 이 병화를 일간으로 놓으신 분들의 물상입니다. 직업이나 사회 트렌드에 대한 물상인데요. 전기, 전자, IT, 인터넷, 영상, 지금 같은 유튜브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런 물상이 이 병화일간에게 나타납니다.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죠. 비추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요.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병화일간이 잘 드러나는 그런 특성이니까 물상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십천간 병화, 정화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병화에 대한 그런 물상, 성정, 그리고 병화를 일간으로 이런 놓으신 이런 분들에 대한 특성과 장단점, 또 인간관계에 대한 성품, 그리고 직업적인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뇌 구조에 대한 그런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면 한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자, 병화를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의 뇌구조, 성품, 특성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리를 해보는 거죠.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머릿속에 상상되면서 기억의 방이 잘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렇죠. 이 병화일간의 머릿속에 뇌입니다. 붉은색, 남쪽 이런 걸 뜻하죠. 자, 신체 기관으로는 여기다 써볼게요. 소장, 심장, 혀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자, 또 볼까요? 빨간색 부분에 한번 써볼게요. 밝음,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열, 열정, 팽창, 확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다혈질, 급함, 실수, 또 실증을 다소 느낄 수도 있죠. 또한 어떤 좋은 특성이 있죠. 말재주입니다. 아까 설, 단, 생, 금, 혀 끝으로 금, 돈을 만든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언변이 좋다. 그러나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데 이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이 조금 뾰족해서 오해의 인자, 갈등의 인자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구설의 인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장자, 지상, 집안을 일으키고 부모를 책임지고 효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장녀, 장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효도, 그리고 예의가 있죠. 자, 또 볼까요? 이런 예의, 격식을 좀 따지죠. 외형을 좀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보면 치장을 좀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허영, 사치 같은 것도 같이 올 수 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편관의 그런 칼을 든 장군 속성이 있었죠. 공명정대하고 위엄이 있고 또 엄격한 그런 특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할 수 있는
직업군, 또 어떤 주요 관심사가 있었냐면요. 전기, 전자, IT, 인터넷 이런 등의 주된 관심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병화의 특성을 이런 뇌 구조의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병화가 다 설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질 수 있겠나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병화는 다른 십천간의 다른 글자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오행의 어떤 기운을 만나면 이 병화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아니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서 살아가는지 다른 십천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사주를 풀 때 꽤나 좀 중요하잖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일단 병화를 일간으로 놓은 분들 사주 원국 속에는 천간에 4글자가 있겠죠. 그 안에 이 병화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다른 3글자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관계를 해석하고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이런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 그리고 세운 이런 것들로 강력하게 운이 들어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는 주인공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십천간 글자와의 관계성을 좀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병화와 똑같은 그런 병화가 월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병이 2개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병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병, 병존 이렇게 병이 글자가 3개인데요. 병병, 병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병화의 병화다. 태양이 2개 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는 거죠. 십성으로 비견입니다. 경쟁심이 좀 강해진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좀 처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시기, 질투 이런 거 생기는 것도 조금 참고해야 하고요. 나랑 똑같은 것이 바로 옆에 좀 있어 봐봐요. 그러면 조금 피곤하겠죠. 그리고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일이 복잡해지거나 좀 간섭을 받을 수 있겠죠. 강제로 조정하는 그런 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병화가 하나라면 나의 독단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같은 놈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요. 조금 때로는 다양성이 생긴다 이런 모습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병화하고 금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병화는 경금이나 신금을 볼 때 이런 화가 불이 쇠를 재련해 주죠. 재련을 해서 빛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병화는 화끈하고 좀 건조합니다. 그 건조한 빛으로 쇠, 금을 비추는 반면에 이런 정화는 은근하고 끈기 있는 불, 바로 열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살까지, 피부 안까지 쇠, 금의 내면까지 있게 만드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결국 이 병화는 금을 빛나게 해주고요. 이 정화는 이 금을 녹여버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사주에 적용해 보면요. 사주 십천간 중에 힘이 있고 무섭고 파워 있는 그런 강한 글자가 있죠. 자, 경금이 있습니다. 자, 이 경금은 숙살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죽일 살자를 쓰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기운인데 이 병화는 이 경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십성으로 따지면 이 경금에게 이 병화는 편관의 글자가 됩니다. 경금이 병화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병화에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적수가 안 되죠. 병화는 이 경금의 편관의 역할을 하면서 능히 제압하는데 녹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이 병화가 경금을 보면 이 경금은 바로 재성입니다. 뭐냐면 편재죠, 편재.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주원국에 반대로 경금일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십성으로 치면 경금에게 병화는 편관이잖아요. 이럴 경우 관이 나의 타이틀, 내 브랜드, 내 명예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경금은 강한 원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 나의 사업장, 나의 사무실을 이런 병화의 기운으로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놓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가게를 한다? 그러면 남들보다 조금 더 크게, 화려하게 인테리어 해놓고요. 조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님용 음료수, 아이스크림, 선물 이런 거 많이 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드높이려는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다음에 이런 병화에게는요. 신금이라는 또 글자가 있죠. 이 신금이라는 글자 가장 꺼리는 글자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병화라는 이런 태양빛이 신금이라는 칼날, 칼빛 반사되는 그런 격입니다. 병화가 자기 스스로 빛을 막 비추고 싶은데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기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 신, 합 들어보셨을 겁니다. 온 마음, 온 정신이 신금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 이성 이런 것들을 쫓느라고 성취와 명예를 조금 더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기 쉬워지죠. 소탐대실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병화가 신금에게 묶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목표, 결과물, 이성, 그 연애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성향이 강하게 발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주 원곡을 한번 써보면 병화일간이 신금에게 이렇게 있는 경우 합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병신합으로 이런 병화의 기운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나? 이 병신합의 다른 예인데요. 신금일간이다. 그런데 옆에 월간에 이렇게 병화가 있거나 아니면 대운으로 세운으로 병화의 운이 온다면 같은 병신합으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죠. 이럴 때는 이 신금이라는 기존부터 잘 세공되어서 많은 각도로 빛을 내는데 이 병화의 빛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보석이 더 화려하게 빛나는, 다시 말해서 이 신금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또 이 병화가요. 또 꺼리는 글자가 또 있습니다. 개수를 좀 꺼립니다. 여러분 이 개수는 물상적으로 안개, 구름과 같은 그런 수증기 이런 것 같은 의미라서 이 병화 옆에 개수가 있으면요. 이 병화는 이 개수가 자기가 빛나는 이런 태양을 안개와 수증기가 가려버린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오행, 바로 수의 기운이죠. 이건 화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수, 극, 화 한단 말이죠. 또 십성으로 개수의 이 정관적이죠. 이 정관적인 직장, 조직 생활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병화의 태양이 개수라고 하는 이런 암계, 수증기, 수분을 가득 담고 있는 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력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십천간의 병화에 대해서 조금 좀 길었지만 이와 같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병화가 일간으로 놓여진 분들은 내가 이런 성향이 있고 나의 사주 속에서 병화는 어떤 관계성을 좀 가지는구나 이런 거 알면 좋겠죠. 자, 또한 이런 병화일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인들, 타인들은 병화일간의 내 친구, 내 가족, 내 동료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